광벽의 소소행, 행복한 탁구 특별편, 탁구 초보의 1년치 답답함을 단숨에 박살내는 핵심 20문 20답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탁구 초보가 진짜 고수로 가는 길을 쉽고 편하게 안내하는 여러분의 탁구 멘토 광벽의 소소행입니다. 탁구를 처음 시작하고 탁구대 앞에 서면 온갖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왜 내 공은 자꾸 네트에 처박히지, 상대 공은 보이지도 않는데, 내 발은 왜 본드로 붙여놓은 것 같지, 나름 열심히 레슨 받고 땀 흘리는데 왜 내 실력은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확실하게 팩트 폭행과 함께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초보 시절에 느끼는 그 지독한 답답함은 결코 여러분의 운동신경이나 재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탁구가 가진 고유의 물리적 원리와 스윙의 메커니즘을 아직 몰라서 생기는 필연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작정 탁구장에서 땀만 빼라는 구태의연한 말 대신 왕초보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고 속으로 수백 번 피눈물을 흘리며 답답해하는 핵심 질문 20가지를 낱낱이 해부하겠습니다. 이 20가지 질문에 대한 원인과 현실적이고 확실한 교정법을 몸에 새기신다면 여러분의 실력은 감탄이 나올 정도로 수직 상승할 것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왜 내 공은 자꾸 네트에 걸릴까요? 이 질문은 생활체육 탁구장에서 들리는 초보자들의 단골 한탄 1위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팔 힘이 부족해서 공이 네트를 못 넘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라켓의 각도, 타점, 그리고 스윙이 나아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득점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라켓면을 너무 닫아버리거나 덮거나 공이 정점을 지나 밑으로 한참 떨어진 늦은 타점에서 공을 걷어 올리려 합니다. 또한 라켓을 앞으로 뻗어주지 못하고 밑으로 스윙을 끊어버립니다. 확실한 교정법, 라켓 각도를 평소보다 10도만 더 열어보세요. 그리고 공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전 내 몸 바로 앞에서 맞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공을 위로 들어 올린다는 억지스러운 느낌을 버리고 내 라켓이 공을 뚫고 지나가며 앞으로 부드럽게 보내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각도, 타점, 스윙 이 3가지를 한 번에 고치려 하지 말고 오늘은 각도, 내일은 타점식으로 하나씩 점검해 나가면 네트에 꽂히는 횟수가 극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2. 왜 3개 치면 더 안 들어갈까요? 아, 내 공이 너무 약해서 자꾸 상대에게 당하는구나. 더 냅다 후려쳐야겠다. 초보자분들이 흔히 빠지는 파워의 함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온 힘을 다해 친 공은 탁구대를 훌쩍 넘어 체육관 벽을 때립니다. 탁구공은 불과 2.7g입니다. 3개 치려고 힘을 잔뜩 주면 파워가 실리기는커녕 정확성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 라켓 각도가 미세하게 틀어지고 스윙 속도만 빨라져 타점을 놓치며 폼은 뻣뻣하게 굳어버립니다. 확실한 교정법, 몸에서 힘을 쫙 빼고 공의 정타를 얇고 정확하게 맞히는 감각부터 키우세요. 초보는 강렬한 한 방의 스매시보다 안정적인 연결이 무조건 먼저입니다. 3개 한 번 쳐서 득점하는 것보다 70%의 힘으로 동일한 자세를 유지하며 10번 연속 넘기는 연습을 하세요. 힘은 자세가 잡히면 나중에 저절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이 들어가는 길을 먼저 닦으셔야 합니다. 3. 왜 나는 공이 자꾸 뜰까요? 내가 친 공이 자꾸 두둥실 떠서 상대방에게 완벽한 찬스볼, 즉 스매시, 먹잇감을 제공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라켓면이 하늘을 향해 너무 열려 있거나 둘째, 공의 밑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보자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일단 내 네트는 어떻게든 넘기고 봐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깔려 있어
자꾸 공을 위로 띄우는 나쁜 습관이 형성됩니다. 확실한 교정법, 하늘을 보던 라켓면을 아주 약간만 더 닫아주세요. 그리고 스윙의 궤적을 위쪽 천장 방향이 아니라 앞쪽 상대방 명치 방향으로 뻗어주는 훈련을 하세요. 처음 이 궤적을 수정하면 네트에 걸릴까봐 무섭겠지만 높이가 아니라 길이와 직선을 의식하며 밀어주어야 상대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4. 왜 백핸드는 항상 늦고 답답할까요? 탁구를 치다 보면 포핸드보다 백핸드로 올 때 뇌정지가 오고 몸이 굳어버린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백핸드를 포핸드처럼 팔을 크게 휘둘러 치려고 하거나 준비 자세 자체가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백핸드는 결코 스윙을 크게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짧고 빠른 준비가 생명입니다. 라켓을 등 뒤로 돌리거나 크게 빼는 순간 이미 상대 공은 내 몸을 지나쳐 버립니다. 확실한 교정법, 라켓은 항상 내 배꼽, 즉 몸 앞에 두어야 합니다. 팔꿈치를 몸 뒤로 과도하게 빼지 말고 가슴 앞에서 짧고 간결하게 공을 툭 맞히는 감각을 익히세요. 초보 단계에서는 백핸드를 멋진 공격 기술이라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상대의 공을 막아주고 연결해주는 든든한 방패 기술로 이해하며 접근해야 답답함이 풀립니다. 5. 왜 포핸드는 자꾸 옆으로 새거나 빗맞을까요? 탁구의 꽃이라 불리는 포핸드는 초보자들의 타격 욕심이 가장 극대화되는 기술입니다. 상대를 박살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몸통, 즉 코어는 가만히 있는데 팔만 휙 먼저 나가버립니다. 그러니 타점이 사방팔방으로 흔들리고 공이 라켓 엣지에 빗맞거나 옆 코트로 새어버리는 것입니다. 확실한 교정법, 내 오른쪽 허리춤이 아니라 완벽하게 내 몸 앞에서 공을 맞춰야 합니다. 팔로만 스윙하지 말고 허리와 골반의 중심 이동을 함께 사용하며 라켓 러버에 공이 닿는 순간을 끝까지 눈으로 쫓으세요. 포핸드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기술이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에 공을 잡아채는 타점 기술임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6. 왜 나는 서브만 넣으려고 해도 떨릴까요? 경기가 시작되고 내가 서브를 넣을 차례가 되면 갑자기 손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뜁니다. 초보가 서브턴에서 극도의 긴장감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심리 반응입니다. 서브가 유독 떨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일정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을 얼마나 띄울지, 라켓의 어느 부위에 맞힐지, 길게 넣을지 짧게 넣을지 정해진 나만의 루틴이 없으니 실전에서 한없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확실한 교정법, 불안감을 지우는 유일한 방법은 교과서적인 확실한 서브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테이블에 다가가서 손바닥 위에 공을 평평하게 올리고 일정한 높이로 토스하여 상대에게 시원하게 보여주며 부드럽게 맞힌다는 이 5단계를 기계처럼 반복하세요. 화려하게 꺾여 들어가는 마구 서브를 꿈꾸지 마세요. 절대 미스하지 않는 안 틀리는 든든한 기본 서브 딱 하나를 완벽하게 장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7. 왜 상대 서브를 하나도 못 받겠죠? 상대방이 라켓을 몇 번 비틀면 내 라켓에 맞은 공은 허공으로 날아가거나 바닥으로 직행합니다. 초보자들은 리시브를 할 때 상대방의 회전 스핀에만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하지만 회전만 보려고 하니 뇌에 과부하가 걸려 더 못 받는 것입니다. 리시브를 할 때 눈으로 확인해야 할 최우선 기준은 회전이 아니라 공의 길이, 높이, 방향입니다. 확실한 교정법, 상대 서브를 받을 때 눈에 불을 켜고 회전 방향만을 찾지 마세요. 날아오는 공이 짧은가? 긴가? 높은가? 낮은가? 내 포핸드 쪽인가? 백핸드 쪽인가? 를 먼저 판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판단 순서를 머릿속에 체계화시키면 리시브에 대한 공포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8. 왜 드라이브는 멋있어 보이는데 나는 하면 망할까요?
초보 딱지를 떼기도 전에 유튜브에서 화려한 드라이브 영상을 보고 어설프게 따라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을 무작정 퍼 올리듯 스윙하면 공은 네트 밖으로 홈런이 됩니다. 드라이브는 공을 들어 올리는 단순한 힘 기술이 아니라 고도의 타이밍과 마찰회전의 기술입니다. 확실한 교정법, 포핸드의 기본 연결 랠리가 50개 이상 흔들림 없이 이어지지 않고 타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시도하는 것은 기초 공사 없이 펜트하우스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기본 스윙과 공의 높이를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을 먼저 기르세요. 드라이브는 빨리 배워 써먹는 기술이 아니라 하체와 상체의 구조가 완벽히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기술로 인식해야 합니다. 9. 왜 연습할 때는 되는데 게임만 하면 안 될까요? 레슨 받을 때는 코치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시합만 나가면 바보가 됩니다. 이 질문 역시 모든 동호인이 겪는 딜레마입니다.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연습 상황은 공이 어디로 올지 100% 예측 가능한 상태이지만 실전 게임은 상대가 나를 속이기 위해 예측 불가능한 코스와 박자로 공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교정법, 연습 때 편안하게 제자리에 서서 규칙적으로 오는 공만 예쁘게 치는 습관을 버리세요. 평소 랠리 연습을 할 때도 실전처럼 무릎을 낮추고 잔발을 뛰어야 합니다. 길게, 짧게, 빠르게, 느리게 오는 등 약간씩 박자와 궤적이 다른 불규칙한 공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발을 맞추는 훈련의 비중을 늘려야 실전 적응력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10. 왜 발이 안 움직일까요? 공이 저 멀리 빠지는 걸 빤히 보면서도 내 발은 탁구대 바닥에 뿌리를 내린 듯 움직이지 않습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제가 살이 쪄서 혹은 나이가 들어 게을러서 발이 안 움직이나 봅니다 라며 자책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 뛰는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준비와 판단이 늦어서 못 움직이는 것입니다. 확실한 교정법, 내 테이블에 공이 바운드된 뒤에야 움직이려고 하면 100% 늦습니다. 상대 라켓에 공이 맞는 찰나의 순간 내 무릎의 중심을 가볍게 누르며 제자리에서 살짝 뛰어주는 미세한 준비발 프리모션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다리를 쫙쫙 찢으며 크게 뛰는 화려한 풋워크를 상상하지 마세요. 아주 짧고 빠르게 콩콩 뛰며 미리 리듬을 타는 준비 자세부터 만들어야 발이 마법처럼 가벼워집니다. 11. 왜 회전이 하나도 안 느껴질까요? 상대의 서브가 깎였는지 돌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요? 초보 단계에서는 극히 정상입니다. 회전은 단순히 공의 표면만 눈으로 뚫어져라 본다고 읽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라켓 러버에 공이 닿을 때의 감각과 탁구대에 바운드되는 궤적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확실한 교정법, 공이 내 코트에 바운드된 후 어떻게 성질이 변하는지 예민하게 관찰하는 훈련을 하세요. 튀고 나서 바닥으로 푹 죽어버리는 느낌의 커트성 하회전 볼, 가속이 붙어 공이 살아 밀고 들어오는 느낌의 상회전 볼, 옆으로 스르륵 밀려나가는 느낌의 횡회전 볼을 눈과 몸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을 단순히 맞히는데 급급하지 말고 공의 결을 보는 법을 동시에 훈련해야 진정한 고수의 눈을 갖게 됩니다. 12. 왜 레슨 때는 알겠는데 혼자 하면 다시 모르겠을까요? 레슨 시간 15 내지 20분 동안은 내가 국가대표가 된 것 같지만 파트너와 연습할 때는 몸이 리셋된 기분이 듭니다. 당연합니다. 레슨 코치님은 여러분이 치기 가장 완벽한 위치로 공을 배달해 주지만 혼자 연습할 때는 공의 질이 천차만별이라 감각이 뒤섞여 버리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교정법, 혼자 연습할 때 포핸드, 백핸드, 스텝 등 모든 것을 한 번에 잘하려고 욕심부리지 마세요. 오늘은 라켓 각도 하나만 생각한다. 오늘은 타점을 앞에서 잡는 것만 의식한다는
방식으로 하루 연습의 주제를 단 하나로 대폭 줄이세요. 산만하게 많은 것을 치는 연습보다 단 하나의 과제를 정확하게 교정하는 연습이 100배 더 효율적입니다. 13. 왜 나는 라켓이 자꾸 흔들릴까요? 강한 공이 오면 무의식적으로 라켓 그립을 꽉 쥐게 됩니다. 라켓이 덜덜 떨리며 흔들리는 이유는 손아귀와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손목이 덜렁거리며 고정되지 않아서입니다. 확실한 교정법, 라켓 그립을 부서져라 꽉 쥐지 마세요. 마치 작은 새를 손에 쥐듯 부드럽게 잡고 있다가 공이 내 러버에 맞는 그 임팩트 되는 찰나의 순간에만 순간적으로 엄지와 검지를 중심으로 단단하게 잡아주는 감각을 익혀야 합니다. 힘을 쓸 때와 뺄 때를 구분하는 법을 익히면 라켓의 면이 바위처럼 견고해지며 컨트롤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14. 왜 시합만 하면 머리가 하얘질까요? 초보자들은 시합 코트에 들어가는 순간 오늘 배운 드라이브도 써먹고 푸시도 찔러야지 하며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내려는 슈퍼맨의 마인드를 가집니다. 정보가 과부하되니 뇌 정지가 오고 머리가 하얘지는 것입니다. 확실한 교정법, 시합의 목표를 아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키세요. 오늘 시합은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브 2개는 무조건 네트 앞에 짧게 떨어뜨린다. 강타가 와도 무조건 공을 끝까지 본다처럼 단 한두 개의 구체적인 목표만 잡고 들어가세요. 이 단순한 마인드셋 하나가 여러분의 흔들리는 멘탈에 강력한 닷을 내려줄 것입니다. 15. 왜 상대는 쉬워 보이는데 나는 바쁘기만 할까요? 경기 중 상대방은 동네 마실 나온 사람처럼 여유롭게 툭툭 넘기는데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바쁩니다. 상대가 눈이 좋아서 혹은 반사신경이 뛰어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고수들은 공을 치고 난 뒤에 다음 공을 맞이할 자세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초보는 공을 치고 난 후 자신의 타구를 감상하며 서 있다가 공이 넘어오면 그제야 허둥지둥 반응합니다. 확실한 교정법, 내 공을 시원하게 때리고 스윙을 끝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치자마자 용수철처럼 내 라켓을 배꼽 앞 기본 준비 자세로 즉각 복귀시켜야 합니다. 공을 치는 동작과 치고 나서 준비 위치로 돌아오는 동작을 2개가 아닌 완벽한 하나의 연속 동작으로 몸에 새기면 여러분도 상대방처럼 여유로운 탁구를 칠 수 있습니다. 16. 왜 초보는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탁구공이 네트에 걸렸을 때 아차 하고 허공에 헛스윙을 한번 해보고는 바로 다음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1년이 지나도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내가 왜 방금 그 실수를 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확실한 교정법, 실수를 했다면 공을 줍기 전 3초만 스스로에게 아주 차갑게 질문을 던지세요. 방금 라켓 각도가 너무 숙여졌나? 기다리지 못하고 타점이 너무 빨랐나? 발이 움직이지 않고 팔만 뻗었나? 이렇게 실패의 원인을 좁혀나가며 바로 피드백을 적용해야 그 실수가 여러분 실력 향상의 걸음이 됩니다. 17. 왜 나는 공을 끝까지 못 볼까요? 공 끝까지 봐라. 코치님들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초보의 눈에는 공이 날아오는 궤적이 너무 빠르고 두려워서 눈을 질끈 감아버리거나 내 공이 상대 코트에 들어갈지 걱정되어 임팩트 전부터 시선이 상대방 테이블을 향해 돌아갑니다. 확실한 교정법, 조급한 결과를 걱정하지 마세요. 공이 상대방 라켓을 떠나 내 러버에 닿고 튕겨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렌즈 초점을 맞추듯 시선을 완벽하게 고정하겠다는 강한 도끼를 품으셔야 합니다. 특히 리시브와 포핸드 랠리에서 눈을 끝까지 보는 훈련만 집중해도
라켓 정중앙에 공이 맞는 정타 확률이 2배 이상 뜁니다. 18. 왜 초보는 기술이 늘수록 더 헷갈릴까요? 포핸드를 겨우 익혔는데 백핸드를 배우고 거기에 커트와 쇼트, 스매시까지 머릿속에 들어오면 몸이 고장난 로봇처럼 엉켜버립니다. 기술이 입력되는 속도에 비해 내 몸의 근육이 이를 체화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리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교정법, 한꺼번에 너무 많은 메뉴를 소화하려다 체하지 마십시오. 탁구 훈련의 확고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가장 1순위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포백을 잇는 기본 연결입니다. 그 다음이 서브와 리시브, 그리고 맨 마지막이 강한 공격 기술입니다. 찹다한 기술을 많이 아는 하수가 되지 마시고 정확한 폼으로 흔들림 없이 연결하는 탄탄한 초보를 목표로 잡으세요. 19. 왜 연습하면 잘된 날과 안 되는 날 차이가 클까요? 어제는 탁구 신동이 된 것 같았는데 오늘은 탁구채를 처음 잡아본 사람처럼 공이 다 튀어나갑니다. 탁구는 매우 예민한 감각 운동이기에 컨디션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하지만 기복이 지나치게 심하다면 여러분의 탁구를 지탱해줄 확고한 기술적, 구조적 기준이 없다는 뼈아픈 증거입니다. 확실한 교정법, 기복을 줄이려면 내 느낌이나 감각에 의존해 치는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탁구대 앞에 설 때마다 무릎의 각도는 어떤지, 라켓의 초기 각도는 어떤지, 서브 루틴은 일정한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검하세요.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지더라도 이 기준이 있는 기계적인 연습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멘탈과 기복을 잡아줄 가장 강력한 지지대가 됩니다. 20. 탁구 초보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단 하나는 뭘까요? 수많은 기술과 원리 속에서 결국 초보자가 가슴에 새겨야 할 단 하나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멋진 폼도 강력한 한방의 스매시도 마구 같은 서브도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확실한 교정법, 시속 100km로 날아가는 기적 같은 홈런. 한 방보다 시속 30km의 느린 속도라도 똑같은 궤적으로 10번, 20번 네트를 넘겨 상대방 코트에 공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악착 같은 힘을 기르세요. 화려함의 유혹을 참아내고 실수 없이 연결하는 그 지루한 끈기가 결국 여러분을 초보에서 중급자로 도약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멋있게 치는 법을 버리고 반복 가능하게 치는 법을 뼈에 새기십시오.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탁구 동호인 여러분, 오늘 다룬 20가지의 질문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공이 네트에 걸리는 이유, 회전이 안 보이는 이유, 발이 안 떨어지는 이유 등 모든 답답함에는 반드시 타당한 물리적 원인과 구조적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초보 시절의 답답함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습니다. 네트가 원망스럽고 탁구공이 얄밉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탁구는 세상 어떤 스포츠보다 정직해서 내 몸의 잘못된 각도 하나, 늦은 타이밍 하나를 수정하면 곧바로 결과로 보답해 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단 하나의 질문, 단 하나의 문제점만 먼저 잡아내어 내일 탁구장에서 연습해 보십시오. 무작정 열심히 치는 탁구에서 벗어나 원리를 알고 이성을 통제하는 탁구를 시작할 때 진정한 초보 탈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탁구 초보가 진짜 고수로 가는 길 광벽의 소소행이었습니다. 조급함은 버리시고 오늘도 부상 없이 행복하게 질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날마다 행복하세요.